한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평균 1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치만 보면 세계 선두를 노릴 수 있는 수치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 점유율 10%가 선진국 A와 B에서는 각각 30%, 15%이고 신흥국가인 C와 D에서는 각각 1%, 3%의 점유율을 가진 것을 합한 수치라면 어떨까요? 선진국 시장은 이미 성숙한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가 적고 시장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흥국가 시장은 미성숙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이 예시가 주고자 하는 교훈은 평균치만 보고 이 정도면 잘 나가고 있다라고 안심하는 것은 기업의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평균치는 인사결정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사고율은 사고가 발생하는 몇 개 부문에만 국한되어 집계됩니다. 평균 결근율 역시 모든 직원이 균등하게 결근하는 것이 아닌 극소수의 사원이 평균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데이터를 맹신하지 말고 실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운은 우연이 아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단지 노력하는 사람만이 운을 붙잡는 것일 뿐입니다. 드러커는 운을 잡기 위해 자신의 강점, 업무 방식, 가치관, 이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고의 커리어는 준비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생산업체 자회사에 공장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개혁안을 꾸준히 제출했지만 적자를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업 방식과 기계 배치를 변경하는 등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개선안부터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장의 불량률이 대폭 감소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공장도 적자 상태에서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은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불평할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간다면 어느새 성공에 한 걸음 더 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킨토시를 처음 개발할 때 메인보드의 미적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기술자가 아무도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고 말하자 잡스는 내가 본다 고 반론합니다. 작은 일은 못하지만 큰 일은 잘할 수 있으니 맡겨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업무 능력은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함을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드러커는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드러커는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피드백 분석을 제안했습니다. 피드백 분석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기대하는 성과를 예상해 봅니다. 그러고 일이 끝난 후 기대치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직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 배워야 할 점을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전 과정을 통해 강점으로 파악한 것을 강화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인사평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움직이는 것과 일하는 것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야근을 하거나 휴일마다 출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 성과로 이어져야만 회사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고 바쁘기만 한 업무에 회사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기업의 재정을 갉아먹는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